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이번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오히려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도너리 BFP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많은 내용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준비했습니다. 이번 장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 콘서트 바로 서울역 KG타워 1층 하모니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역과 서대문역 근처에서 도보로 걸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이 주식시장 정말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4명의 스페셜리스트들이 함께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바로 정보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강연회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세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자료들이 좀 미뤄졌죠. 다음 주 정부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분석해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요 참 차별화 장세입니다. 어떤 종목은 좀 잘 가는데 어떤 종목은 안 가요. 그래서 또 그 잘 가는 종목으로 또 갈아타게 되면 또 안 갔던 종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 종목은 안 갔지만 혹은 내 종목은 갔지만 정말 다음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주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손절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노란톡 황주명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또 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참여하는 방법들은 다 아시겠지만 2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문의 023772에 0263번, 023772에 0263번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정말 또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 같은 경우는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전화 문의 많이 주시면은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오늘 또 그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는 2권의 교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시장에 참여하는지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또 어떻게 끝났지? 그럼 다음 주 또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그 토요일이 되면은 가장 궁금한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간 마감 시황부터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3가지 키워드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스피 개인, 두 번째는 콜옵션, 세 번째는 2200 그리고 600포인트, 800포인트 정정하겠습니다. 코스피 개인, 콜옵션, 2200, 800포인트 이 3가지 키워드를 함께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코스피가요.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코스피의 개인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할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금요일자입니다. 금요일자 개인들이요. 1조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엄청난 개인들의 자금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개인이 1조를 매수하면서 이 시장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아직까지 개인에 대한 자금력과 화력에 대한 부분들은 입증되었다. 아직은 시장에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투자할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콜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콜과 풋, 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선물 옵션의 개념인데요. 콜은 상승을 예측하고요. 풋은 하락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외국인의 콜옵션이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아직은 급락보다는 그래도 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직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22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는 어디가 저항이냐, 어디가 또 지지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지금 2200포인트만 가면은 기가 막히게 밀려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2200포인트를 저항으로 해가지고 좀 힘든 과정을 보이니까 2200 구간에 있을 때는 조금 보수적 매매, 또 2200 밑으로 내려와서 한 2100포인트에서 좀 공격적 매매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박스권일 때 박스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이 개별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은 자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데 자 800포인트가 저항권으로 보입니다. 800포인트가 항상 심리적 저항권인데 주봉을 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포인트 딱 보시게 되면 여기 저항이 많죠. 그래서 코스피는 2200이 되면 좀 보수적 매매, 코스닥은 800일 때 보수적 매매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아직 800까지 안 갔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 매매도 가능하시다. 이렇게까지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좀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개인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다음에 아직 시장은 더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Don't worry, be happy.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복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종합지수 다시 한번 코스피는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저점이 2142.84포인트입니다. 이게 주봉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고점이 2206.79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죠? 2200이 되면 조금 부담감이 있고 또 2100포인트 되면 조금은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산업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산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특징주를 딱 준비를 할 때 뭘 얘기 드릴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항상 가장 핫한 게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자, 핫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또 키워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호실적, 실적이 좋아진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키트. 세 번째는 정치 테마 관련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실적은요, 2분기가 벌써 또 성큼 실적을 발표할 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잘 보세요. 6월 말까지가 실적이 나왔겠죠? 그럼 6월 말에 대해서 이제 잠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45일의 법칙에 따라 사실은 실적은 8월 15일까지만 내면 되는데 그 전에 벌써 대충 실적이 예상치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종근당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한 10%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기대치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언택트 하죠. 게임주들, 게임빌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주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흐름으로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정말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사실 이제는 옥석가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돼 가지고 자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단키트가 실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코로나19 재유행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랩지노믹스와 함께 좀 볼 수 있는 것이 시젠입니다. 제가 그랬죠. 시젠 아직도 한 번 정도 더 상승 흐름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고. 제가 초심, 중심, 진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가끔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 초심이라고 어떤 분들 진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거를 다 지킬 수 있는 평정심,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자, 마찬가지예요. 시즌 제가 실적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또 이제 저쪽에서 차트가 고점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랬죠. 주식은 실적에 견인한다.
시즌 그렇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으시고 좋은 종목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EDGC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EDGC 보시게 되면은 EDGC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죠? 코로나 기대감, 코로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기대감까지도 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초심, 중심, 진심 중에 중심은 항상 잘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마지막으로 좀 체크 드리고 싶어요. 정치 테마주는 사실 이번 주에 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말씀을 담기 좀 힘든 상황인데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어떠한 인물 주자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관련된 정치 테마주 속의 상승 흐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중에 디지털조선이야 좀 강력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써니전자 또 오늘 거의 뭐 19%, 20%까지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안내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정치 테마주는 원래 한 10월 정도의 상승 흐름인데 사건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주의 핫 이슈들은 항상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주식의 가장 본질, 실적주들은 항상 유효하다. 그래서 내 종목이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그리고 이 종목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2분기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에 0263번.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주 준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콘서트 진행합니다. 이데일리맵의 4명의 스페셜리스트가 함께합니다. 자, 1부부터 4부까지 구성이 돼 있고요. 1시부터 5시까지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역과 서대문역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고의 어떠한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유 많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전화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02377에 026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분들, 내가 잘 모르겠다, 참여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을 좀 다양하게 받고 싶다는 분들은 샵 3772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노란톡 오픈 채팅 황주명으로 검색해서 보내주시면은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픈 채팅방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화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최대한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예. 네, 지역이 어디세요? 대구입니다. 아, 대구세요? 예. 오늘 날씨 좀 많이 더우신가요? 대구는 유명하죠. 아, 그죠. 대구는 굉장히 더운데 우리 종목이 뜨거우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앞타바이오 네, 34,500원에 10%입니다. 34,500원에 비중 10% 앞타바이오시고요.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한창 바이오 뜰 때. 네네.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매도가도 알고 싶고요. 네, 자, 앞타바이오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 잘 가는데 이 종목이 조금 덜 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조금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습니다. 앞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라서 그렇다라고 제가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앞타바이오 지금 34,500원인데 지금 29,500원 조금 다소 좀 손실 중이신데 이게 이제 당뇨병 치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상장 요건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미리 상장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신성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장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핫하게 됐던 게 당뇨성 치료인데요. 예. 지금 이 종목 보니까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금 이탈이 없습니다. 자금 이탈이 없다는 것은 OBV가 지금 두 번째 차트 보시기에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집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앞타바이오는 코로나19랑은 조금 멀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로 쏠리면서 조금 소외받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받는 구간을 모색할 게 61선과 구름대가 만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쭉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청자님 목표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예. 첫 번째 상장했던 자리가 2019년 6월 10일에 상장하자마자 밀렸거든요. 예. 그 자리가 이제 악성 매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 그 자리가 얼마냐면 38,000원 정도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좋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혹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얼마 정도에서 할까요? 지금 추가 매수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예. 지지대를 예. 보니까 28,000원 언저리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만- 조금만 더. 예. 예, 28,000원에서 좀 추가 매수 10% 정도 더 가능하시고요. 예, 자, 예. 매도 같은 경우 38,000원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야 예. 되는 게 저번에도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상장했던 자리의 그 종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예, 자리를 예. 돌파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 38,000원에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28,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이 있네요. 네,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손주를 할까 말까 막 고민했거든요. 네,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속 시원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전주예요. 네, 전주시고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날씨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네네. 정말 종목이 잘 가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매매가 사실은 종목은 잘 가면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건데요. 항상 시청자님들 종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시청자님 종목은 어떤 거세요? 이게 네, 제약바이 대아TI. 쪽에 제약 쪽에 있는 종목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 어떤 거세요? 페트론. 펩트론. 그다음에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3,350원. 23,350원. 비중은요? 30%요. 펩트론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제약 쪽에 제약 쪽인가 해가지고 네네네. 이거 들어간 지가 한 10여일 되는가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제약주 중에서도 시장이 워낙 핫하게 두각을 받으니까 이것도 같이 두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매수가가 23,350원 이제 본전 근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매수하신 건가요? 한 10일 됐어요. 10일 정도 됐어요. 자, 그럼 네. 펩트론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지금 23,350원이면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23,350원에서 24,000원이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뇌질환 치료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항암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이번에 SK바이오팜이 많이 상승한 게 뭐냐면 뇌질환 치료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펩트론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차 이제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 이게 저항이 너무 많은 자리가 있어요. 22,000원. 그래서 네. 22,000원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가더라도 워낙 요즘에 제약부들이 모멘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22,000원에는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고요. 만약 손절 라인 보시게 되면 61선을 정확히 지켜줬기 때문에 18,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18,000원 이탈보다는 그래도 다음 주장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22,000원에 매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22,000원까지 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네, 22,000원까지 수급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네네네. 금요일 날 네. 이게 한 1,000원 남짓 빠더라고요. 좀 올라서 좀 더 오르면 팔으려고 놔뒀더니 네. 어제 1,000원 남짓 빠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가면 매도를 할까 해서 지금 오늘을 했는데요. 네네. 22,000원까지는 가능하요.
예, 22,000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네. 다소 좀 빠지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편식장이다. 아무 네. 종목이다 가는 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트렌드 잘 타셨으면 좋겠고 이건 아직 트렌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으니까 22,000원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18,000원 이따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손절 라인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네, 네. 소고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들 정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종목이 정말 주도주인지 아닌지. 사실 팩트로이는 주도주였다가 지금 아닌 경우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빠르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문의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전화는 02372-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앞단에. 다음 주나 이럴 때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뉴딜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뉴딜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다. 내 종목이 정말 앞으로 정책적인 수혜주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특히 뭐 수소차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핫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뭐 5G,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근데 문자는 샵377인데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지만 제가 상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다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또 보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다음 주에 조금 더 많은 이슈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를 잘 준비하셔야지만 다음 주에 농사했던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예측을 해봅니다. 자, 시청자님 같이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SK 디스커버리고요. 네. 46,000원에 30%입니다. SK 디스커버리를 보유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SK 바이오팜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 찾아보니까 네네. SK 디스커버리가 눈에 띄어서 네네. 했었거든요. 네, SK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솔직히 그 SK 그룹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덜 간 종목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접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LPG 부분을 다루는 뭐 SK 분야랑 가스 분야랑 뭐 이렇게 같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의가 많았던 종목이어서 저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SK가 지금 대박 났습니다, 사실. SK 바이오팜부터 시작해서 그죠? 맞습니다. SK 바이오랜드, 뭐 SK 다 지금 예. 좋은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2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SK는 3대 미스테리까지 갑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뭐냐면 그 SK 디스커버리가 왜 안 갔느냐, 덜 갔느냐. 두 번째 미스테리는 SK 이노베이션이 왜 덜 갔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미스테리는 휴비스가 왜 덜 갔느냐거든요. 근데 그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SK 디스커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시장에서 트렌드를 좀 덜 탔더라도 사실은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금요일자죠. 금요일자, 오늘자가 아니라 금요일자 21선 딱 맞고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간의 단위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의 단위가를 보시게 되면은 살짝 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42%.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인 게 뭐 마이너스 0.42%야. 언제든지 뭐 변동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SK 디스커버리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저번 주에 참 잘 갔어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저번 주에 잘 갔는데 딱 무너진 자리가 전고점 자리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 종목은 전고점을 가기에는 조금 다소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게 딱 보여주거든요. 지금 4개의 꼭지점이 만나는 자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에도 그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그 매도할 자리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유상증자나 권리락까지 했던 종목을 보게 되면 한 48,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근데 48,000원에서 다시 또 5만 원을 넘어가다 보면 또 이제 강력한 호재가 당분간은 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안타깝지만 들고 있는 시간 대비 예. 안타깝지만 한 48,000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 손절 예.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에 좀 올려놨던 32,000원짜리가 이탈되면 조금 더 느려질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예. 시청자님도 알아서 잘 알고 투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평가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48,000원에는 모두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시청자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요. 서울에서 살다가 네. 2달 됐어요. 천안으로 온 지. 아, 전화는 오죠. 제가 네. 가끔 이렇게 오늘 여쭤보는 거 서울이시면은 한번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갈 수 있어요. 네네, 천안이시군요. 오늘 어차피 서울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천안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천안 내려갔는데, 천안이 네. 요즘엔 거의 뭐 제2의 서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종목은 어떨 걸까요? 제가 이거를 네. 몇 년 됐어요. 에이프로젠제약. 에이프로젠제야. 네. 네, 전문가 방에서 이거를 받은 거였거든요. 네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400원이고요. 네. 한 40% 돼요. 수익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손실이시네요. 네, 이번에 얼마까지 갈까요? 팔아야 되는데. 자, 제가 시청님 제가 정말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저에게 힘을 줘서 투자 팁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에이프로젠 제약은 4,400원 40%인데 제가 그런 얘기도 시총 5천억 밑에 기업들은요. 네. 상장 주식 수가요. 1억 네. 주가 넘으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네. 그 투자 팁인데 왜냐면 1억 주가 넘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네. 그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잘 가다가 산으로 가버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종목이 주식수가 2억 4천 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안 좋으면 뭔가 합병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네. 이슈가 없으면 이게 화가 나는 게 그거지 않으세요? 올라가면 자꾸 누가 누르죠. 네, 그게 주식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너무 나쁜 얘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네. 에이프로젠 그룹이 최근에 이제 네. 뭐 에이프로젠 관련해서 뭐 비상장에 상장권도 있고요, 그죠? 뭐 네. 에스맥이나 뭐 이런 에이프로젠 제약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나 뭐 상장권에다가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에이프로젠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 있잖아요. 에이프로젠 KIC와의 스토리도 있고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에이프로젠 그룹이 뭉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와 기대감까지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코로나 제2차 유행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언제든지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예전에는 뭐 렘데시비르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덱사메타손 나오고 그러다 혈장 치료제 나오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모든 제약주들은 그래서 어떻게 테마를 탈지를 모른다. 이 부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OBV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고요. 다만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청자님이 4,400원인데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항이 조금 어렵습니다. 2,400원이 넘어가면 3,000원이 있거든요. 네. 이 3,000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3,000원에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기회비용상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000원이 되면은 이전에 많이 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악성 매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매도가는 3,000원 전략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시청자님들 추매해도 될까요?라고 많이 질문해 아니요. 더 주시더라고요. 짧게 잡아주세요. 그렇죠. 좀 추매하시면 내려서. 안 되고요. 목표가 3,000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너무 손실이 커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잡아드린다면은 뭐 한 1,5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원에서 매도하시고 좋은 종목을 한 번 더 100% 수익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우시죠? 저 더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저는 2,300원만 와도 팔 생각이에요. 2,200~300원이요. 네, 네. 한 번 정도는 파동이 있을 것 같아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에이프로젠 그룹 간에 합병이나 뭐 이런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네. 장대 항목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네. 20에 30% 나올 때 지금 단봉 네. 나올 때 던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네. 장대 항목 나오면 그때 과감하게 던지시면은 훨씬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2,500원 올까요? 2,500원? 그 정도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만 주 갖고 있어요. 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꼭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네. 한 번 정도 호재 있으니까요. 그 호재 이용해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 또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기운 팍팍 받으시길 바라시겠고요. 그다음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게 되면 또 제가 다양한 정보와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기 삼성제약 갖고 있어요. 삼성제약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한 4,100원 돼요. 4,100원. 비중은요? 비중은 한 15%? 삼성제약에 넘어요.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별로 많이 뜬 것 같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샀는데 엊그저께 네네.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못 팔았어요. 가는 줄 알고 했다가. 네,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못 팔았다. 표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제약은요, 사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번 삼성제약이 굉장히 잘 뜬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네. 삼성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약사에. 아. 이거 삼성에서 만든 제약사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열풍이 있었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답도 정확하신 게 삼성에 와서 만든 제약주는 아닌데 이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구충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구충제가 또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상승을 했던 케이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또 중국이죠. 중국에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흑사병. 맞습니다. 흑사병 관련해가지고도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네. 이제 가스활병수 2탄, 여기도 활명수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이슈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저기 젠백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젠백스 이제 뇌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는요, 크게 네. 아직은 그거에 대한 호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점씩 네. 봉이 짧아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반등이 항상 저항 속에서 묻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네. 4,300원이 또다시 매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요? 네, 4,300원에 올라가면 또 쪼르륵 또 어떤 악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주식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항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300원 좀 제시를 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600원 잡는데 조금씩 봉이 얇아지네요. 아마 호재 한번 타고 장대 한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때 4,300원에 저쪽 꼭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한 5,000원 선 그쪽에. 근데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이 종목보다 갈 게 좀 너무 많아서 솔직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으니까요. 4,300원에 한번 매도하시고 더 좋은 제약바이오로 좀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참고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네. 6,540원에 30%예요. 6,240원에 6,540원. 6,540원. 예,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네. 경기 민감주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아마 근데 뉴딜 정책 중에 건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다음 주가 한 번 정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네, OBV 충분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다음에 올라오면 꼭 더 매도하셔야 되는 게 아직은 경기 민감주가 크게 가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매도가는 7,500원 전략 좀 제시드릴 수 7,500원 이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손절 라인은
한 5,800원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다음 네. 주에 살짝 좀 밀리더라도 재반등 가능하니까요. 오히려 네. 좀 기대감 갖고 다음 주를 좀 맞이하셔도 좋지 않으실까. 예, 어떻게까지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한 뭐 열흘 넘게 그냥 매일 내렸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막- 그 두산그룹 급등이 돼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불투명해졌었잖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네네. 두산그룹이 잘 매각되고 그러면 관련돼서 좀 다시 재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무마되면서 밀렸던 건데요. 재차 아. 이제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고요. 다만 그래요? 아직까지는 본질 가치가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7,5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까요? 그냥 두면? 예, 이게 다음 8,500원 할 주에는 때도 제가 안 팔았어요. 다음 주에는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으실까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한 분 더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S퓨얼셀요. 예, S퓨어젠.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4,000원에 20%예요. 아, S퓨어셀 관련해서 44,000원에 20%. 예.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린 유들이라 그랬어요. 정부 수혜주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네. 좀 비싸게 샀죠. 44,000원은요. 아, 요즘에 이제 그린뉴들 예. 이슈가 좀 있는 종목 맞고요. SPL셀 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예. 전화 잘 주셨어요. 다음 주에 예, 다시 두각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그 다음에는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전략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님도 예, 예. 인지하시다시피 지금 높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수익은 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 49,000원에는 매도하시고요. 나중에 49,000원요? 네네네. 예, 예. 나중에 그 대신에 또 내려오게 되면 종목은 좋잖아요. 그죠? 에너지 그렇죠.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시고요. 지금은 한번 또 수익 실현하셨다가 또 접근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한번 예.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들 언제나 수익 많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것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노란톡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데일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오셔서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주식 콘서트 진행하니까요. 주식 콘서트 오셔가지고 또 정말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내용들 여러분들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정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어떻게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요. 자,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갖고 왔어요.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국산화 수혜주였기 때문에 잘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웹젠이라는 종목, 파노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잘 갔습니다. 웹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왜 보나 이렇게 생각하셨었죠? 근데 정말 잘 갔죠. 그죠? 웹젠 같은 경우도 뭐 한 72%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87% 수익이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제가 뭡니까? 차트 바닥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두 종목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휴비스라는 종목이에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하는 게 코로나19 마스크랑 방호복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울산이랑 전주에 사업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주로 사업장을 통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114% 증가가 되면서 2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또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실적이 증가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요 6,200원 이하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잡으면서요.
슈비스 종목 너무 걱정 없이 잘 보실 수 있다. 차트 바닥에서 집중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ENG라는 종목이에요. 한양-ENG. 한양-ENG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고순도 특수 설비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IT 기업들이 잘 될수록 좋은데 저는 실적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고요. 자사주 신탁 계약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9,600원 이하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 손절가는 8,3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특히 슈비스 특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이 부분은 특별 강의에서 잠시 후에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수익을 함께 드리고 싶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도요 최고의 수익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인즉슨 슈퍼 급등주 매매법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슈퍼, 초월한 급등주 매매법인데 어떻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급등주 매매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피보나치 수요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숫자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0.618과 0.382를 아시면 좋습니다. 무엇이냐? 2에서 3, 3에서 5, 5에서 8을 나누면요. 0.618이 나오고요. 5에서 13, 8에서 21을 나누면 0.382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3칸을 하게 되면 0.236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냐? 눌림 자리, 공략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사세요, 이 자리에서 사세요 하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수치값을 갖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늘의 어떤 기법을 갖고 피보나치 값을 쓸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값의 38.2%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림잡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어림잡아 40%. 그러면 60% 값에서 눌림 파동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23.6은요. 75% 값에서 눌림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피보나치 값에서 아까 3칸 값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좋은 종목인데 60% 값 눌리거나 75% 값에서 눌리면은 매수하시면은 최소 20-30% 수익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식은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6개월 조정을 하고 60% 이상 하락하고 그럼 이런 로직을 갖고 어떻게 매매하느냐? 6개월 동안 하락하는 거예요, 종목이. 근데 60% 이상 하락한다. 그럼 60일선은 그래도 다시 하락하고 나서 60일선 장악할 때 보면 된다. 우리가 항상 그러죠. 매수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아설 때 매수하는 거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예요. 자, 60% 하락할 때 혹은 75% 하락할 때 내려왔다가 60일선 장악할 때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 급락주가 턴어라운드 할 때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죠? 60%, 75%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60일선 장악할 때 매수하면은 그때 매수하면 거의 잃을 일이 없다. 저는 확률 높은 마음 편안한 매매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주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슈퍼사이클에서 한 번만 바닥에서 크게 수익 나면은 이 시장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이 자리입니다. 쭉 빠졌어요. 쭉 빠지면서 60% 이상 빠지고 나서 자, 이제 61선 장악하는 거. 근데 왜 하필 61선입니까? 이렇게 하실 텐데 이 61선이 장악이 돼야 61선이 장악이 돼야 시장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바닥주들은요. 대부분 이런 스타트를 물론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때 왜 못 버티시냐고요.
어차피 이런 대시세 상승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쫓지 마세요. 내가 트렌드, 우리 주식 트렌드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제가 트렌드 하는데 이 트렌드는 뭐예요? 여기서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어떻습니까? 이 대시세가 기다리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피보나치 매매법에 대한 수혈에 대한 방법입니다. 지금 주식 습관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습관을 장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식시장에 성공할 수 없다. 전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언제 봐야 돼요? 언제 봐야 돼요? 언제 봐야 돼요? 여기서 볼까요? 저기서 볼까요? 저기서 볼까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Why not? 왜? 75% 60%가 빠진 다음에 61선 돌 때만 사면은 마음 편안한데요. 자, 61선 돌 때 딱 보니까 이거는 좀 빨랐죠, 그죠? 탁 튀니까 바로 상한가고 급등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어렵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주식을? 어차피 막 열을 엄청나게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들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강의는 화끈하지만 매매는 차분하죠. 차분한 매매를 하셔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한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채권단 뭐 바뀌었다라고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죠. 딱 기다릴 때 어떻게 61선 돌 때. 아, 브라보. 주식은 61선 돌 때만 매수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피보나치 수혈에 따라 60% 빠지고 75% 빠졌고 내용이 살아있는 종목은 여기서 급등을 한다. 제가 이거를 터득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 내공 하나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님들 꼭 성공하십시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종목 사고 싶은 건데 뭐 췌장암 치료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가 막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러죠. 왜 이런 데서 안 합니까? 왜 이런 데서 합니까? 마음 불편하게. 이 언제 빠질 건데. 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쭉쭉쭉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매매하고 싶죠. 참아야 돼요. 그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걸 참으셔야지만 마음 편안한 매매가 되세요. 자, 참으십니다. 쭉쭉쭉 참다가 60에서 돌아서죠. 자, 여기서부터 매집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충분히 빠졌는데. 거래량은 붙습니까? 나중에요. 이런 차트는요. 여기서 나가지 못했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알아서 붙여줘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거래량 없는 종목을 왜 하십니까? 과거에 거래량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거래량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재미있으시죠? 저는 이 로직을 이해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큰 약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하나의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런 패턴들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써니전자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 느낌 이상해서 한번 봤었는데 자, 볼게요. 자, 이것도 써니전자 정치 테마주죠. 사실은 정치 테마주랑 별로 관련이 없지만 어느 순간 엮여버렸습니다. 자, 내용인즉슨 내려옵니다. 딱 돌아서요. 여기서부터 매집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집 딱 들어가면 딱 하다가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거래량이 빵 터지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매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이 얼마입니까? 2,500원에서 5,000원 100% 수익입니다. 주식은요. 단순 명료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 투자의 원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안한 주식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했죠. 60%, 75% 빠졌는데 내용이 살아있다. 턴어라운드 할 수 있으면 주식이 최고다. 그리고 오늘 이 노하우, 이 내공 바로 지금 갑니다.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 뵐 테니까요. 1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수익을 봐야 하는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매매는요. 결국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인데 그 명쾌한 타이밍은 결국 자재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